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크게 두 가지예요. 먼저 첫 번째는 중학교 3학년 수학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흘러가는지 중3 수학 전체적으로 살펴볼 것이고, 두 번째는 중학교 3학년 첫 번째 단원을 나가기 앞서서 지금까지 우리가 배워왔던 중학교 1학년, 중학교 2학년 때 배워왔던 내용들에 대해서 잠깐 복습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합시다. 자, 먼저 첫 번째입니다. 지금 교과서를 펴서 맨 앞에 차례를 살펴볼까요? 자, 몇 페이지 넘기면 이렇게 차례라는 페이지가 나와요. 차례 펴보세요. 화면 같이 봐도 됩니다. 차례에 지금 크게 대단원이 6개가 있어요. 실수와 그 계산. 잠시만요. 크게 6개가 있습니다. 실수와 그 계산, 2차 방정식, 2차 함수, 삼각비, 원의 성질, 통계가 있어요. 자, 1단원부터 봅시다. 대단원 1단원. 1단원에서는 실수가 무엇인지 배워요. 그리고 실수 체계를 배웠을 때 그 계산을 함께 배웁니다. 사칙연산 말하는 거예요. 더하기, 빼기, 나누기, 곱하기. 이러한 순서는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 우리 정수를 배웠을 때도 정수라는 개념을 배웠고 정수의 사칙연산을 배웠어요. 동일하게 이러한 방법으로 비슷하게 중학교 3학년 첫 1단원 실수와 그 계산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2차 방정식이에요. 방정식. 우리가 중학교 1학년, 2학년 때까지 1차 방정식까지 배웠는데 이제 중학교 3학년 때는 2차 방정식에 대해서 배웁니다. 그리고 큰 대단원, 3단원은 2차 함수예요. 1학년, 2학년까지 1차 함수에 대해서 배웠는데 이제 중학교 3학년에서는 2차 함수 했나요? 1단원, 2단원, 3단원, 큰 1단원, 2단원, 3단원까지가 1학기. 그 다음부터 이제 2학기 내용이 시작됩니다. 2학기 첫 1단원에서는 이제 삼각비, 다음에 다음 단원에서는 원의 성질. 이 두 단원은 기하 단원이에요. 도형과 관련이 있는 단원이고요. 이제 맨 마지막 6단원에서는 통계, 확률과 통계와 관련된 통계 단원을 우리가 배웁니다. 항상 공부를 할 때에는 전체적으로 살펴봐야 돼요. 전체적으로. 숲을 본다고 하죠. 숲을 보고 그리고 세세하게 이제 내용을 살펴봐요. 나무. 좀 자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항상 공부할 때 전체적으로 살펴보고 또 자세하게 살펴본 후에 이제 또 다시 전체적으로 살펴보면은 우리가 더 잘 기억을 할 수 있어요. 이런 방법들로 공부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중학교 3학년 수학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이야기를 해봤어요. 대단원을 배우기 이전에 항상 복습할 수 있는 내용들이 나와요. 복습하는 건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수학은 위계질서가 좀 뚜렷한 학문이에요. 그래서 앞에 있는 게 잘 안 되어 있으면은 그 다음 내용이 배우기가 어렵기 때문에 정말 이것만은 알고 가자라는 이 복습 내용만 여러분이 잘 숙지한다면 뒤에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최대한 선생님과 함께 이 내용은 다루도록 할게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어려운 부분, 선생님 이게 뭐예요? 선생님 이거 모르겠어요. 할 때 그 이유가 이전 내용이 잘 안 돼 있어서, 잘 공부가 안 돼 있어서 그럴 때가 있는데 그때 항상 질문해 주세요. 질문 방법, 질문을 어떻게 하는지는 추후에 한 번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꼭 질문해 주세요.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중3이잖아요, 지금. 중3인데 이제 고등학교 가기 전에 마지막 학년이잖아요. 또 고등학교 가면 수학이 어려워지는데 중3까지 중학교 1학년, 2학년 때 거 했던 거 플러스 중3 거 잘 마무리하면은 고등학교 가서도 어려움이 없습니다. 중학교 1학년, 2학년 때 선생님 공부를 안 했어요. 괜찮아요. 여러분 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가 안 해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있다고요.
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과 함께 그 방법을 찾아 나가도록 해요. 복습할 내용이 있으면 복습을 꼭 해야 되고 어떤 부분을 복습할지 모르겠으면 선생님한테 물어봐 주세요. 그러면 최대한 도와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해요. 함께. 여러분 혼자 하면 힘들잖아요. 선생님이 도와줄게요. 알겠죠? 자, 이렇게 우리가 항상 어떤 단원을 나가기 앞서서 중학교 1학년,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내용들에 대해서 항상 살펴보고 갈 거예요. 이렇게 첫 번째 중학교 3학년 수학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중학교 1학년, 중학교 2학년 내용을 잠깐 복습해 보도록 합시다. 대단원이에요. 대단원, 그러니까 첫 번째 대단원인 실수와 그 계산을 나가기 앞서서 여기에 필요한 간단한 내용들을 살펴봅시다. 자, 페이지 10쪽입니다. 10쪽 피세요. 10쪽. 여기는 다 지우도록 할게요. 아이고. 페이지 10쪽이에요. 10쪽. 같이 봅시다. 먼저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 거듭제곱에 대해서 배웠어요. 거듭제곱이라는 것은 어떤 수 또는 식을 계속해서 곱하는 것을 거듭제곱이라고 했어요. 첫 번째 볼까요? 여기 3의 어떻게 읽죠? 3의 제곱이라는 것은 3을 몇 번 곱하는 거죠? 3을 조금 더 확대해 볼까요? 3의 제곱에서 이 아래에 있는 3은 미치고 너무 크네요. 이 아래에 있는 3은 밑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 위에 있는 이 2는 지수라고 했는데 이 숫자 3을 2번 곱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3 곱하기 3 하면 9가 되겠죠. 하나 더 해봅시다. 마이너스 3의 세제곱 한번 해봅시다. 헷갈릴까요? 다른 거 해봅시다. 다른 거. 마이너스 2의 세제곱 해봅시다. 마이너스 2의 세제곱. 마이너스 2의 세제곱이라는 것은 마이너스 2를 몇 번 곱하는 거죠? 그쵸? 3번 곱하는 거예요.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2. 따라서 그 결과는 먼저 우리가 정수 계산을 할 때 부호를 먼저 생각해주면 좋아요. 마이너스가 지금 여기 한 번, 두 번, 세 번 곱해져 있죠. 따라서 그 결과의 부호는 마이너스. 그리고 2가 이제 부호 신경 쓰지 말고 정수를 곱해주면 돼요. 절대값들을. 2 곱하기 2 곱하기 2는 얼마죠? 그렇죠. 8이 나오죠. 됐나요? 물론 앞에 내용이 잘 공부가 되어 있어서 마이너스 2의 세제곱은 바로 마이너스 8이다 나오면 너무 좋아요. 근데 잘 모르겠으면 이 과정을 거쳐서 하면 돼요. 다 배웠던 내용이에요. 자, 1번은 이제 1번 문제를 통해서 거듭제곱에 대해서 살펴봤고 2번, 3번, 4번 문제도 여러분이 한번 해보세요. 2번 문제는 건너뛸게요. 다음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 뭘 배웠냐면 중학교 1학년 때는 정수에 대해서 배웠고 중학교 1학년 때는 정수, 쉽게 얘기하면 음수를 음수를 배우게 되었죠. 0보다 작은 수, 뭐 마이너스 1, 뭐 마이너스 1.2 이런 식으로 0보다 작은 수에 대해서 처음으로 중학교 1학년 때 배웠고 이제 중학교 2학년 때는 뭘 배웠죠? 유리수를 배웠어요. 쉽게 얘기하면 유리수는 분수로 나타낼 수 있는 수예요. 비율로 표현될 수 있는 수를 배웠고 이제 중학교 3학년 때는 이제 실수를 배우게 되는데 중학교 1학년, 2학년 때 배웠던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자, 정수 기억하나요? 정수. 선생님 친구 이름이 정수라는 친구가 있는데 그 정수가 아니고 수에서의 정수. 정수는 세 가지로 분류가 돼요. 양의 정수. 그 다음에 영, 음의 정수. 양의 정수에 뭐가 있을까요? 0보다 큰 1, 2, 3,
4, 5 이렇게 쭉 나가는 양의 정수. 그리고 0은 그냥 0이 있죠. 0은 0입니다. 음의 정수. 0보다 1 작은 수, 마이너스 1. 0보다 2 작은 수, 마이너스 2. 3. 이렇게 양의 정수 0, 음의 정수를 통틀어서 양의 정수 0, 음의 정수를 통틀어서 우리가 정수라고 합니다. 정수가 있고 또 정수가 아닌 유리수가 있었어요. 그 대표적인 예시로 뭐 2분의 3 아니면 마이너스 1.5 이러한 정수가 아닌, 즉 0으로부터의 간격이 1씩, 그러니까 1의 배수만큼 떨어져 있는 게 아닌 그러한 정수가 아닌 유리수가 있었어요. 정수와 정수가 아닌 유리수를 두 개를 합쳐서 우리가 유리수라고 했어요. 됐나요? 이렇게 우리가 유리수를 중학교 2학년 때 배웠습니다. 또 하나 더 배웠는데 중학교 2학년 때 소수 있잖아요. 소수. 그러니까 소수가 두 가지예요. 하나는 1보다 큰 자연수 중에서 1과 자기 자신만을 약수로 갖는 수, 뭐 2, 3, 5, 7 이런 수들도 소수라고 하고, 또 다른 우리가 일반적으로 초등학교 때 배운 소수 있죠. 근데 우리가 지금 말하는 소수는 이 소수가 아니고 초등학교 때 배운 소수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소수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었어요. 유한소수, 무한소수. 유한소수의 대표적인 예시로 뭐 0.1, 뭐 0.2, 0.341 이렇게 유한한 소수. 무한소수의 대표적인 예시로 우리가 0.1111 이렇게 쭉 진행이 되고, 계속 표현하기가 힘드니까 0.1에 순한마디 1을 가지니까 위에 점 땡을 찍어서 0.1 땡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했어요. 이렇게 무한소수를 배웠어요. 근데 순한하니까 뭐라고 했죠? 순한소수라고 했죠. 순한소수. 순한, 잠시만요. 순한 소수. 즉 우리가 소수를, 그러니까 수를 나타낼 때, 이제 소수 표현이 될 때 소수를 두 가지를 배웠는데, 소수를 유한소수, 무한소수를 배웠는데 우리는 순환하는 소수까지만 배웠어요. 이 유한소수랑 순환소수는 이 둘 다 유리수에 포함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를 바탕으로 내용을 살펴봅시다. 3번에 1번 볼까요? 순환소수는 유리수이다. 맞습니다. 이 순환소수랑 이 유한소수는 여기 유리수에 포함이 됩니다. 오케이. 그다음 유한소수는 분수로 나타낼 수 있다. 맞아요. 유한소수는 분수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한소수는 유리수이기 때문에. 그다음 정수가 아닌 유리수는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있다. 정수가 아닌 유리수 하나 생각해 볼까요? 예를 들어 뭐가 있을까요? 2분의 3. 2분의 3은 1. 얼마죠? 그렇죠. 5. 유한소수예요. 그럼 맞는 걸까요?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유한소수를 나타낼 수 없는 수 한번 생각해 봅시다. 뭐가 있을까요? 3분의 1은 어떻게 되죠? 0.3333 이렇게 쭉 계속되는 순한마디를 이용해서 표현하면 0.3땡. 유한소수예요? 아니죠. 무한소수죠. 따라서 이러한 반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즉 3번을 만족하지 않는 예시인 반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안 됩니다. 됐나요? 지금 배운 요 수체계에 대해서는 기억합시다. 그 다음 마지막 피타고라스 정리예요. 언제 배웠어요? 저 중학교 2학년 때 배웠죠. 피타고라스 정리가 뭐였어요? 뭘까요? 잠깐 생각해 봅시다. 잠깐 멈추고 생각해 봐도 돼요.
직각삼각형에서 이게 중요합니다. 직각삼각형에서 여기가 직각이라는 게 매우 중요해요. 직각. 삼각형에서 가장 긴 변의 길이를 A, B, C라고 이렇게 변의 길이를 설정을 했을 때 가장 긴 변의 길이 있죠. 가장 긴 변의 길이의 제곱이 나머지 두 변의 길이의 제곱의 합과 같다라는 거예요. 즉, 한 번 더 정리할게요. 가장 긴 변의 길이의 제곱은 나머지 두 변, 변 B의 제곱, 그 다음에 변 C의 길이의 제곱인 B의 제곱 더하기 C의 제곱과 같다예요. 이게 피타고라스 정리였습니다. 문제를 함께 하나만 풀어보도록 합시다. 가장 긴 변의 길이는 x죠. 가장 긴 변의 길이 x의 제곱은 나머지 두 변, 8과 6의 제곱의 합과 같다. 8의 제곱 더하기 6의 제곱하면 100이 나오니까 x의 제곱은 100이고 그럼 x는 얼마일까요? 10 또는 마이너스 10이 있는데 여기서 구하라는 건 x 제곱값만 구하는 거네요. 따라서 x의 제곱은 100이 나옵니다. 됐나요? 네. 이번 문제는 또 여러분이 해결해 보세요. 그래서 피타고라스 정리에서 중요한 건 일단 직각삼각형에서 성립하는 세 변의 길이 사이의 관계예요. 직각삼각형이 매우 중요해요. 직각삼각형. 자, 우리가 이렇게 대단원 실수와 그 계산을 나가기 앞서서 필요한 내용들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이 외에도 더 추가적으로 필요한 내용들이 있다면 수업을 할 때 선생님이 설명해 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두 가지를 다 살펴봤죠. 다시 한번 바로 복습을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한 10분 정도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이 오늘 한 내용 두 가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머릿속에 정리해보는 거예요. 됐나요? 그럼 여러분 또 만나요. 안녕!